오늘은 1월 30일. 네. 저희가 거래량 찍을 날이에요. 일단 지금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매매 거래량이고 이게 월세 거래량, 이게 이제 전세 거래량인데 매매 거래량이 보면은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 1월 30일. 네. 저희가 거래량 찍을 날이에요. 1월 그쵸. 30일. 네. 하루 남았지만 뭐 네, 하루 남았지만 뭐 크게 지금 다음 날 뭐 미친 듯이 거래량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찍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거래량에 관해서 찍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거래량에 관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거래량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달부터 저희가 거래량과 함께 평균 거래 금액도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12월 거래량과 함께 평균 거래 금액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거래량을 보면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매매 거래량이고 이게 월세 거래량, 이게 이제 전세 거래량인데 매매 거래량이 보면은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1818건. 저번 달이 얼마였죠? 저번 달이 1843건인데 1818건. 거의 동일합니다. 2,000건이 안 되고 있어요. 네. 11월 달부터. 그러니까 지금 점점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는데 네. 지금 1월 거래량은 1142건. 이 정도면 아직 한 달이 남았어요. 예, 2,000건은 다시 넘어가긴 할 것 같아요. 2,000건은 넘어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막 높았던 3,000건대의 거래량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일단 거래량이 줄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거래량 분석만 하니까 네. 무슨 의미인가 싶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아파트를 얘기할 때 수요 공급을 얘기하잖아요. 네. 수요 공급. 공급은 지금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급에 대해서는 그 팔려고 내놓는 매물들이 공급인 거예요. 팔려고 내놓는 매물.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거 거래량 분석한 다음에 아실에 들어가서 매물 증감표를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일반 아파트의 매물들이 집계가 되어 있어요. 그거 하고 여기에 집계가 안 된 게 이제 분양 물량이라는 게 있어요. 분양이라는 것도 파는 거잖아요. 네. 파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헷갈리는 게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이 공급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분들은 매매 시장에서의 공급과 전세 시장의 공급을 혼용해서 막 쓰는 거예요. 입주 물량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매 시장에서 공급 역할은 거의 없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거의 없다. 이건 뭐냐면 입주할 때 팔려고 내놓는 매물들이 매매 공급인 거예요. 입주 물량에서. 근데 전세 공급은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세는 거의 다 전세를 놓거든요. 일부 매물을 내놓지만 이것도 그 전 사람들, 그 전 사람으로 가면은 매매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세 공급은 거의 100% 전세 공급으로 보면 되고 매매 공급은 아주 일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고 공급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수치로 조금만 노력하면 사실 잘 몰라서 이제 구분을 못했을 뿐이지 정확하게 알면 매물로 나와 있는 건 매물 수, 그 다음에 분양 수, 그 다음에 입주할 때 입주 수 이런 것들 따져 보면은 충분히 공급의 양이 얼마인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수요가 얼마냐, 수요가 도대체 얼마냐를 볼 때는 눈에 안 보여요. 수요에 대한 데이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수요가 과연 얼마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프롭테크들이라고 하죠. 아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보면은 입주 물량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중간에 선이 하나 쫙 그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적정 수요량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평균치 같은 건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수요량이 얼마냐? 그러면은
우리가 결과치를 보고 약간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래량인 거예요. 거래량은 결국엔 뭐냐면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실질적인 수요라는 거는 이제 거래량보다 약간 많거나 뭐 그 정도라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수요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게 흐름으로 그다음에 수치로 우리가 지금 수요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매달 이 거래량 데이터를 보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할 때 공급만 수요는 적정 수요량이라는 걸 거의 뭐 변화가 없거든요. 그럼 적정 수요량보다 공급이 적으면 올라간다. 적정 수요량보다 공급이 많으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수요는 항상 변해요. 수요와 공급은 항상 변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현저하게 1800건대에 있다. 이거는 뭐냐면 수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이 줄었다. 뭐 그래가지고 한간에 뉴스들에 많이 나오는 게 뭐 입주 물량이 없다. 공급이 줄었다. 이래서 나중에 폭등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수요에 대한 얘기가 그냥 평균치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뇌피셜에 가까운 분석인 거예요. 수요가 지금 시중에 수요가 얼마인지를 파악도 안 하고 그냥 평균치로 분석을 한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매물은 많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면 거래량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안 나온다. 그러면 뭐냐? 이건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1800건 수요밖에 없는 거예요. 매달. 이렇게 수요가 적은 게 그러면 가격을 정하는 게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평균 거래 금액도 항상 살펴봤잖아요. 네. 근데 줄어들었어요, 확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 보시면 이제 서울의 12월에 그 매매 평균 거래 가격은 10억 조금 넘어요. 10억 넘었고 지금 1월 달은 9억 6,500으로 지금 평균 거래량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금액마저도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줄고 있고 거래 금액도 줄어들고 있고 거래되는 금액도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절대적으로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2,000건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지금 평균 거래 금액을 만든 건데 이걸 좀 유의 있게 받아들여야 되나?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부동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주식처럼 엄청난 거래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이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 부동산들은 지금 거래가 없다 보니까 거래가 없는 걸 가지고 이거를 가격을 대변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1000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거래가 한 건 일어났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 시세가 9억인데 8억 거래가 딱 일어났어. 그럼 얘 아파트가 8억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래된 가격과 호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거래된 가격과 호가를 비교했을 때 8억에 거래되었는데 호가는 대부분 막 9억 한 5천 막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럼 지금 너무 뜬금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일종의 이제 전문 용어로 통정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통정매매. 개인들 간에 뭔가 사정이 들어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사정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래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는 사실상 데이터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빼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보려면 이제 이 금액이 떨어지긴 했지만 실제 이 금액이 떨어졌나 보려면 호가를 좀 비교해서 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거래가 없더라도 어느 한 곳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서울 전체 25개 구에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는 거래 일어난 평균 금액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시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저희가 매물량도 항상 비교하면서 매물량 대비 거래가 얼마나 됐냐 이거 그렇죠. 봤잖아요. 네. 오늘도 좀 같이 네, 볼까요? 한번 이제 아실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서울 매매 이 파란 게 서울 매매 그래프인데 이게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11월이네요. 네. 11월에 거의 8만 건을 매물이 8만 개를 육박하고 있다가 막 줄었어요. 예. 최근에 이제 12월부터 1월까지 이제 막 줄었어요. 7만 3천. 네. 8만 건에서 이제 7만 3천 거의 한 10% 가까이 네. 10% 가까이 매물이 줄었다가 보시면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이 매물 증감을 나중에 뭐로 보냐면 임대 그래프랑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가 좀 줄고 있다. 그러면은 이때 전세 매물은 좀 늘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를 한번 살짝 보면, 자, 보시면 전세 매물이 많다가 확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매매 매물이 줄어들고 있을 때거든요. 매매 매물이 이제 최고일 때가 11월이었잖아요. 11월. 네.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이제 막 늘어나고 있다가 지금 다시 줄고 있죠. 그러니까 매매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전세 매물은 다시 줄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매물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부가 뭐냐면 자, 팔려고 했던 사람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세로 그냥 전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로만 내놓겠다 했던 사람들이 전세 매물로 안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시장마다 혼용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걸로 내놨다가 어떨 때는 이걸로 전환했다가 이런 게 자유자재로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 안 하고 막 매물 그 그래프만 보고 막 나중에 전세가 막 폭등하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약간 또 전세 매물이 늘다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전세가 올라간다 맞아요. 이런 얘기 이제 나올 때 또 됐어요. 이게 한 달 사이에 거의 좀 급변하는 느낌이어서 그런지 많은 네. 사람들이 좀 크게 와닿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24년도 예상에서 전세는 이제 완만하게 좀 오르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일단은 이제 매매 그 시장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완연한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그런 모양새가 일단은 맞다. 그리고 이제 매매 거래량이 좀 늘더라도 사실 지금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이 평균 거래 가격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물이 늘면 상승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매물량이 늘어나면서 매물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거래 가격은 안 늘어난다. 네. 그럼 이걸 뭘 의미하냐면 파는 사람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팔고 밑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싸니까 사겠다 이런 거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를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거래량과 지금 아파트 거래 평균 거래 금액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읽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이 12월 거래량을 살펴봤는데요. 11월에 의해서 2,000건이 안 되는 1,818건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평균 거래 금액 또한 10억대였었는데 9억 6천으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좀 꽤나 많은 그쵸. 액수가 떨어진 건 평균 값이니까요. 그렇죠. 그쵸. 액수가 지금 떨어진 네. 거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것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사람도 좀 싼 걸 산다. 이런 의미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절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 진짜 정확한 시세를 보려면 호가도 같이 비교를 해서 보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이 평균 거래 금액 또한 주시하면서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2024년 되면서 이제 2023년도의 반등 움직임이 확실하게 이제 거의 끝났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에 이제 진입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